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파업이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대규모 촛불 집회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일선구청들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 가운데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많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의 편의를 미끼로 수억 원의 뇌물을 챙긴 한전 직원들과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퇴진운동, 이번에는 노동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국정농단을 규탄함은 물론 정경유착의 재벌 해체를 주장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이 광주 전남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정권 퇴진 파업으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입니다. 광주 금남로와 전남 순천에 집결한 총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 3차 대국민 담화에 노동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투쟁이 항쟁으로 화합이 행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성과와 민주과 함께하는 촛불 항쟁으로 새 세상을 만들자. 특히 최순실이 연루된 재단에 수백억 원을 건넨 재벌 역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총수 구속과 재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폐기를 외치며 광주 금남로에서 경영자 총협회까지 2km 구간에 걸쳐 도심 행진도 벌였습니다.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시민 불복종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은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광주 금남로에서 제6차 촛불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노동계 총파업 투쟁과 맞물려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번 주말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공을 국회로 넘긴 대통령의 모습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마디로 끝까지 국민에게 대항하겠다는 선포이자 또 하나의 대국민 사극인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는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더욱 강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그다음에 재벌들이 유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 개혁과 노동자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순천 시민운동본부는 시민들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2차례 열리던 촛불 집회를 토요일 하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기구를 출범시킨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도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예정된 각 지역의 촛불 집회 참가 인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민심에 반한 대통령의 담화가 시민들의 정권 퇴진 요구를 더 큰 촛불로 집결시키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와 일선구청들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업, 일명 꿈자람 카드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복지 사업입니다.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주면 한 끼 4,000원짜리 밥을 가맹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광주 지역 아동 청소년은 17,000명 정도. 광주시는 지난해 85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일선 구청들은 이 예산의 17%가량인 15억 원을 다 쓰지 못한 채 광주시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광주 지역 대상 아동 17,000명 모두에게 4,000원짜리 식사 22끼를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의 예산 4억 7천만 원을 정부로 반납했습니다. 광주 시민 10,000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문화이용권이 못 돌아간 셈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과 전세 임대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른 국비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이 여러 서민층에 대해서 주로 반납이 발생하게 돼서 이건 광주시 좀 노력이 좀 더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 가운데 이렇게 반납한 국비가 179억 원, 시비는 1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민생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 집 살림처럼 여기고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한전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한전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연루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과 공무원 1명입니다. 한전 해남지사에서 일하던 전력 공급 담당 4급 직원과 노조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한전 내부 정보인 선로 전력 용량 정보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흘려줬습니다. 사업의 필수인 선로 전력 용량을 몰아주고 전력 수급 계약에서도 특혜를 줬습니다. 이를 대가로 7천만 원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할인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행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인허가도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담당했던 전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은 사업자들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인허가 서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고 경쟁업체들의 서류는 반려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 3명을 입건하며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선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를 내주는 관련 부처 공무원이랄지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비리가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한전에 특별감사팀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검찰이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따르면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 A씨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곡성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차량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2014년 당시 광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최근 구속 기소된 60살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바이러스도 꽁꽁 얼 것 같죠. 이렇게 추울수록 노로바이러스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병원을 찾은 설사 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노로바이러스가 7% 정도 검출이 되는데요. 11월 둘째 주에는 17%,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32%로 한 달 사이에 4.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하루 이틀 뒤에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흘 안에 회복되지만요. 어린아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지난해보다 1, 2주 정도가 빠른데요.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겨울철 개인 위생과 음식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담양 대덕에서 호두를 재배하는 진철호 대표가 올해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산림청장상과 함께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진철호 대표는 2000년대 초 나이 60에 대규모 호두 농사를 시작해 3년 전 첫 결실을 얻은 뒤 인근 주민들과 장목반을 꾸려 호두를 담양의 새로운 특산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배부하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부가 일선 학교 역사 교사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택배로 발송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위험한 교과서를 즉각 반품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신임 정무특보에 송태종 전 광주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의 신임 송태종 특보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 국구의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4대 광주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30일 전임 정무특보를 비롯한 윤장현 정무라인 인사들이 지난 정책자문관 사태로 물러난 이후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전라남도의 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변대 유학생 전남 팸투어 4천만 원, 여행 상품 개발 팸투어 3천만 원, 그리고 관광 대상 운영 지원 사업 1억 4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캠페인성 사업 예산인 자랑스러운 전남 만들기 운동과 사회적 경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비를 깎는 대신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와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등의 예산은 늘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목포시 상동해안 도로에서 46살 양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음식점 주인 41살 전모 씨가 다리 등을 다쳤고 내부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